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진드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전염병을 옮기는 진드기는 보통 숲이나 들판에 사는 경우가 많고 4월에서 11월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 전국적으로 야생 진드기로 인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259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야생 진드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이나 들판으로 갈 때 긴팔,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속에 넣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및 작업 시에는 진드기 기피제를 옷에 뿌려주세요. 진드기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쫓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돗자리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꼭 털어주고 물로 씻어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야외 활동 시 겉옷이나 가방 등을 풀밭 위에 올려놓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드기가 어느 순간 가방과 옷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야생 진드기가 반려견에게 달라붙어 감염될 수도 있으니 산책 시 풀밭을 피하고 반려견에게는 진드기 기피제를 반드시 뿌려 신경을 써줘야겠죠? 당연히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수풀이 우거진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입은 옷을 털고 바로 세탁해줘야 합니다. 야외 활동 후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감기나 독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체로 긴 잠복기 탓에 진드기에 물린 것을 모를 수 있지만 야외 활동을 한 후 2주 내에 독감 증상 발생 시 진드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예방하는 백신이나 치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모두 진드기 조심하고 즐거운 야외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는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다 보니 편리하고 개성 있게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어디 둬야 할지 고민인 분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아이템, 마스크 스트랩을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마스크 분실 위험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뜨릴 걱정도 없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도 착용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자리 잡은 마스크 스트랩.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나만의 마스크 스트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스트랩을 위한 재료로 신발끈 혹은 선물 포장끈, 마스크 줄, 단추 혹은 옷핀, 그리고 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마음에 드는 끈을 준비한 후 원하는 길이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다 쓴 마스크 줄이나 고무줄을 자른 후 묶어서 고리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잘라둔 신발끈 끝을 고무줄 매듭 사이로 집어넣고 신발끈을 접어 고정시킨 후 바느질 해주세요. 그 후 매듭끈을 걸 수 있는 위치에 단추를 달아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매듭과 단추를 달아줍니다. 완성된 스트랩을 마스크에 고정시켜주면 완성! 뿐만 아니라 비즈를 활용한 마스크 스트랩은 목걸이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레이스, 코바느질 등 다양한 소재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둘 때 마스크 안쪽 면이 밖으로 노출되면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 타인을 위한 배려인데요. 개성 있는 마스크 스트랩으로 편하고 건강하게 마스크 착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형형 색깔 꽃이 피어나는 봄. 요즘 봄나들이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봄철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봄 햇살은 따뜻하지만 밤에는 아직 바람이 찹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것, 이 시기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체온의 변화가 커서 감기에 걸리거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봄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독감에 걸릴 수 있어요. 외출 시 얇은 카디건 하나 챙겨주시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에 주의해주세요. 환절기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계절이죠.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와 각종 꽃가루들이 재채기를 유발하고 하루 종일 코를 훌쩍거려 코밑이 헐고 두통도 발생합니다. 이런 비염은 축농증과 중이염 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봄 외출 시에는 꽃가루와 먼지에 대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집 먼지 진드기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잦은 환기와 청소를 통해 실내 환경도 깨끗하게 해주세요. 춘곤증은 기온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데요. 학업이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피로 축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곤 합니다. 춘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스트레칭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컨디션 관리 잘 해주세요. 봄은 본격적으로 햇살이 따가워지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우리 몸에서 생합성을 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햇빛을 받는 야외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방심하다가는 햇빛으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답니다. 봄 날씨에 방심하다가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봄. 봄철 주의사항 체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봄 보내시길 바랄게요. 생화는 조화가 따라올 수 없는 생동감과 자연스러움이 있지만 다루기가 꽤 까다롭고 형태를 잡기 어려워 전문가가 아니면 부케를 만들기 꽤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은요, 간단하게 부케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쨍한 컬러감의 부케는 야외 촬영에서 특히 빛을 발하는데요. 오렌지빛 튤립을 메인으로 부케를 만들어 볼까요? 튤립, 샌더소니아, 페니쿰, 리본, 플로랄 테이프, 지철사, 가위. 사용될 꽃과 소재의 부케 손잡이 부분 아랫잎들을 정리해 주세요. 전체적인 형태를 생각하면서 라인이 예쁜 튤립 하나를 메인으로 하나씩 위로 겹쳐서 잡아줍니다. 줄기는 서로 얽히지 않도록 일자로 잡아주세요. 꽃에 예뻐 보이는 모양을 봐가면서 잡아줍니다. 샌더소니아를 부케 형태에 맞게 포인트로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꽃의 높나비를 다르게 해줘도 예뻐 보이겠죠? 페니쿰을 넣어서 싱그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지철사로 단단히 고정한 후 잡았을 때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남는 위치에서 줄기를 일자로 잘라서 밑단을 정리해주세요. 어울리는 리본으로 줄기를 묶어서 부케를 완성해줍니다. 튤립 하나와 샌더소니아를 어울리는 형태로 잡아준 후
부토니의 줄기를 플로랄 테이프로 감아서 고정해 주세요. 자석핀이나 옷핀을 꽂을 위치를 잡은 후 줄기 아래쪽을 자릅니다. 그럼 어울리는 리본으로 줄기를 묶어 완성! 튤립은 온도에 민감한 꽃입니다. 빛을 보거나 온도가 높으면 꽃잎이 벌어지고 빛이 없는 실의 냉선은 꽃잎이 오므라듭니다. 꽃의 변화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경험해 보세요. 셀프 웨딩이 유행하는 요즘, 어렵지 않은 튤립 부케와 부토니의 만들기 도전해 보세요. 테라리움이란 유리 그릇이나 유리병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병류이기 때문에 보틀가든이라고도 합니다. 용기 안에 서너 종류의 식물을 옮겨 심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실내 장식을 겸한 원예인데요. 키우기도 간편하고 인테리어에도 효과 만점이라 가드닝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난석, 화산석, 마사토, 배양토, 장식돌, 모래, 유리병, 피규어, 비단이끼, 수택, 선인장과 다육식물. 유리병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준비해주세요.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난석을 가장 아래 깔아줍니다.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습도 조절을 위해 물에 젖은 수태를 난석 위에 깔아줍니다. 이때 중앙 부분에 수태를 놔주세요. 통기성 좋은 화산석을 유리 벽면으로 둘러서 겉에서 보기에 좋게 배치합니다. 마사토 60%, 배양토 40%를 섞은 흙을 수태 위에 깔아주세요. 선인장과 다육을 보기 좋게 배치하고 뿌리는 흙으로 잘 덮어줍니다.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꼼꼼히 흙으로 덮어주세요. 장식돌, 마사토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비단이끼, 모래로 흙을 덮어준 후 피규어를 배치해 취향껏 장식하면 더 좋겠죠? 그럼 테라리움 완성! 비단이끼는 2, 3일에 한 번씩 분무하여 촉촉하게 관리해주고 선인장과 다육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분무해주세요. 배수구멍이 없어 과습으로 식물이 죽을 수 있으니 물은 적당히 주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하면 된답니다. 수분이 과다하거나 외부 온도가 낮으면 유리 용기 내부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는데 이때 실내 온도를 높이거나 빛을 쬐어주세요. 나만의 작은 정원, 테라리움으로 가드닝 인테리어에 도전해보세요. 한국 성인의 음료 섭취 빈도를 주 단위로 분석한 결과 커피를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하루 평균 커피 섭취량이 1.2잔으로 세계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커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카페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요즘의 새로운 트렌드는 SNS를 중심으로 홈카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치 카페처럼 커피를 즐겨 먹는 홈카페.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홈카페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스틱커피, 초콜릿, 우유, 따뜻한 물 조금, 얼음컵을 준비해주세요. 따뜻한 물 50ml에 스틱커피 2개를 넣어주고 커피가 완전히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커피를 녹인 따뜻한 물에 초콜릿을 넣어줍니다.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콜릿을 더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게 초콜릿의 약을 조절하면 된답니다. 얼음 8개 정도를 넣어주세요. 얼음이 살짝 잠길 정도로 우유 150ml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녹인 커피와 초콜릿을 부어주세요. 카페모카의 비주얼을 완성하는 비법! 우유와 우유 거품기를 준비합니다. 거품기에 얼음 3, 4개를 넣고 얼음이 잠길 만큼 우유를 넣어주세요. 거품기에 손잡이를 잡고 우유 거품을 내줍니다. 거품기 위로 살짝 거품이 올라오면 거품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을 올려줍니다. 초콜릿을 올려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세요. 달달한 카페모카 완성! 스틱커피, 우유, 바닐라 시럽, 따뜻한 물 조금, 얼음컵 준비하세요. 따뜻한 물 50ml에 스틱커피 2개를 넣어주고 커피가 완전히 녹을 수 있게 잘 저어주세요. 녹은 커피에 바닐라 시럽 40ml를 넣어줍니다. 달달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시럽의 양 늘려주세요. 얼음컵에 얼음을 넣어주고 얼음이 살짝 잠길 정도로 우유 150ml를 넣어줍니다. 아까 녹인 커피와 시럽을 넣어주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완성! 헤이즐넛이나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 다른 맛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답니다. 스틱커피, 식물성 휘핑크림, 바닐라 시럽, 휘핑기를 준비합니다. 스틱커피 2개를 넣어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주세요. 아메리카노는 한쪽에 두고 아인슈페너의 메인인 휘핑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휘핑기에 휘핑크림 30에서 40g과 바닐라 시럽 10g을 넣어주세요. 휘핑기를 저어서 크림을 만들어줍니다. 걸쭉해질 때까지 저어주면 크림 완성! 얼음컵에 얼음을 8개 정도 담아줍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아메리카노를 컵에 부어줍니다. 커피 위에 쫀쫀한 크림을 올려줍니다. 요즘 떠오르는 인기 커피 메뉴 아인슈페너 완성!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죠? 특별한 자신만의 홈카페 열어보세요. 향과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커피.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커피 찌꺼기는 소각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기 전 커피 찌꺼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신문지를 깔고 키친타올을 펴서 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넓게 펼쳐준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2에서 3일 정도 잘 말려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말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 찌꺼기를 빨리 건조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빠르게 건조되고 전자레인지에 악취까지 잡아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두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향이 멀리 퍼지는 성질 덕분에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잘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작은 용기나 다시팩에 담아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두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린내가 많이 나는 냉장고나 거실에 두어도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찬통에 베인 반찬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물과 커피 찌꺼기를 반찬통에 넣고 하루 정도 방치시켜준 후 설거지하면 음식 냄새가 사라집니다. 유분기가 많은 커피 찌꺼기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에 적당량의 물과 원두 찌꺼기를 5대1 비율로 함께 넣고 끓이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나 싱크대 같이 찌든 기름때가 많은 곳에도 커피 찌꺼기를 뿌린 후 잘 문질러 씻어주면 때를 불릴 필요 없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두 찌꺼기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공급과 습도 유지에도 좋은데요. 흙과 커피 찌꺼기를 9대1 비율로 섞은 후 화분에 뿌려주면 식물의 비료는 물론 병충해까지 잡아줍니다. 커피 찌꺼기는 흑설탕처럼 천연 바디 스크럽제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커피 찌꺼기를 클렌징 크림이나 꿀 혹은 올리브 오일에 섞어 바르고 잘 세안해주면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입자가 너무 크면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에 커피 찌꺼기를 풀어 족욕을 하는 것도 각질 제거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바디 오일과 섞어 허벅지나 팔뚝살 등 지방이 많은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카페인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줘서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커피 볶는 냄새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쓰레기통 근처나 하수구 등 벌레가 나타나기 쉬운 곳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면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향긋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커피 찌꺼기도 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